F-22 랩터 전투기는 의심할 여지 없이 세계 항공 역사상 가장 빛나는 전설 중 하나입니다. 세계 최초의 5세대 전투기, 세계 최초의 스텔스 항공기입니다. 애프터버너 없이 초음속으로 비행하는 세계 최초의 전투기입니다. 생산 중단 10년이 지난 지금도 세계 어느 나라도 이를 완전히 복제하지 못할 정도로 기술적 특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무한한 가능성은 있어요. 최근 세계 최고의 전투기들이 현대화를 겪을 것이라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랩터를 적들에게 더 무섭고 치명적이게 만들고 싶은지 지켜보죠. F-22 랩터는 1997년 미국 육군에서 시작했습니다. 총 195대를 생산 목표로 그중 187대가 생산되었습니다. 이 기계의 특징은 순항 초음속, 초유동성, 스텔스 기술입니다. 이 전투기는 코어 끝부터 꼬리 날개 끝까지 모든 것이 최신 기술로 포장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200에서 240km 거리에서 유효 산란 면적 1제곱미터의 표적을 탐지할 수 있는 능동형 위상 배열 레이더입니다. 장시간 초음속 비행을 할 수 있는 엔진과 가변 추력 벡터, 글라이더의 특수 코팅 및 적 위치 추적기의 탐지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특수 형태, 적외선 방사선을 줄이기 위한 특수 형태의 노즐 엔진 등입니다. 그 결과 만들어진 기계는 그 시대보다 수십 년 앞서 매우 혁신적이어서 미국 의회는 나토 동맹국들을 포함한 제3국에 대한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중동에서 가장 굳건한 동맹국인 이스라엘에 대해서만 예외였습니다. 그건 2020년에나 가능했었죠. 미국은 약 50대의 F-22 랩터를 약 104억 달러에 팔도록 승인했습니다. 이 하늘을 나는 경이로움을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디자이너들이 다기능을 포기한 이유이기도 하죠. 그들은 F-22의 설계에서 얻은 경험을 이용하여 F-35 라이트닝 2를 제작할 것입니다. 사실 라이트닝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랩터로 돌아가죠. 라이트닝은 원래 항공 우수 비행기였습니다. 이를 위해 중거리 에임 120C 암램 미사일 6대와 2대의 단거리 에임 9M 사이드와인더 미사일로 무장했습니다. 20mm M61A2 벌칸 대포도요. 랩터는 지상 목표물을 격파하기 위해 GBU-32 합동 직격탄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F-22는 공중 목표물에 대해 완벽하게 무장되어 있었지만 지상 목표물에 대해서는 오히려 평범한 기계였습니다. 예를 들어 잘 방어된 표적은 폭탄으로 파괴될 수 없습니다. 공대지 미사일이 필요합니다. 다른 단점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항공기는 F-35, JH-MCS 유도 기술에서와 같이 조종사의 헬멧에 통합된 헬멧 장착 표적 지정 및 표시 시스템이 없습니다. JH-MCS 헬멧 장착 시스템은 조종사가 수동 제어를 사용하지 않고 전투기의 비행 방향을 변경하지 않고 시선 방향에서 목표물을 향해 헤드를 돌림으로써 지상 및 공중 표적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수신하고 목표물 지정 명령을 공대공 미사일에 부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단점은 적외선 검색 및 추적 센서인 IRST 센서의 부족입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F-22는 레이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200에서 240km 거리에서 1제곱미터의 EPR을 가진 표적을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수호이-35 주력 전투기의 EPR은 0.7제곱미터입니다. 즉 그것은 140에서 160km의 거리에서 랩터 레이더를 통해 보일 것입니다. 동시에 러시아 조종사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F-22 자체는 러시아 전투기의 레이더에는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작동 중인 레이더와 함께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리고 적외선 센서는 수동 모드에서 작동합니다. 즉 아무것도 방출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비행기를 속일 수 없습니다. F-22를 설계할 때 설계자들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고 이 센서들을 설계에 통합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정치가 개입했습니다. 그 비행기는 이미 엄청나게 비쌌습니다.
비슷한 크기의 금 조각이 더 저렴했죠. 그래서 관제사들은 이 시스템을 F-22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이 결정이 비용을 얼마나 줄였는지 모릅니다. 사실 미국 회계사무소에 따르면 2010년 말 개발 프로그램의 비용을 감안한 F-22 항공기 한 대의 전체 가격은 4억 1,17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항공기의 전투 효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이러한 결정들을 바로잡기로 결정되었습니다. 2021년 11월 5일 미국 공군은 록히드 마틴과 F-22 랩터 전투기 유지와 업그레이드를 위한 109억 달러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공개 계약은 F-22 프로그램 사무소의 ARS 프로그램에 따라 이행됩니다. 이 작업은 텍사스 포트워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업그레이드를 통해 2060년대까지 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으며 그 후 최종적으로 6세대 항공기로 대체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부 시청자들은 프로그램의 액수 100억 달러 이상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F-16S와 F-15S는 JHMCS 유도 기술을 탑재하는 등 여러 차례 개량되었지만 이러한 개량들로 인해 그렇게 많은 금액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F-22 랩터는 독특합니다. 우선 이 항공기는 마침내 10여 년 전인 2011년에 단종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화 과정에서 어떤 것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둘째로 이 PR이 낮은 비행기는 현대화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기존 항공기에서는 동일한 적외선 센서를 피복제 외부의 컨테이너에 간단히 설치할 수 있습니다. F-22는 투명성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록히드 마틴은 이 어려운 일을 떠맡고 있습니다. 현대화는 두 단계로 구성될 것입니다. 첫째, 전투기는 장비를 업그레이드 할 것이고 그 다음 소프트웨어는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을 기준선 3.2B 및 업데이트 6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항공기가 마침내 같은 록히드 마틴의 개발품이고 F-35로 무장한 AGM-158, JASSM과 같은 공대지 미사일들과 통합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또한 구식인 AIM-9M과 AIM-120C 공대공 미사일은 새로운 AIM-9X와 AIM-120D로 대체될 것입니다. 또한 조종사들은 앞서 언급한 JHMCS 기술이 적용된 F-35 조종사들과 같은 헬멧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공중 레이더가 F-35 라이트닝 2A에 사용되는 APG-81 레이더로 대체될 것이라는 정보도 있습니다. 적어도 몇 년 안에 우리가 알게 될 결과는 무엇일까요? 록히드 마틴과의 랩터 현대화 계약은 10년 동안이며 2031년 10월 31일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그때까지 186대의 모든 항공기를 업그레이드 해야 합니다. 2020년 5월 15일 플로리다에서 항공기 한 대가 추락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미국 공군은 2030년대 중반에 F-22를 NGAD 프로그램에 따라 개발된 신세대 전투기로 교체하는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록히드 마틴이 설계하고 제작한 전투기는 평균 40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했듯이 세계 항공기의 전설은 60년대 초반까지 존속할 것입니다. 한때 미국에서 F-22 프로젝트가 막다른 골목이었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 비행기는 매우 비싸고 다용도도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의 적용 연습은 그것이 꽤 성공적인 전투기였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 보유하기로 결정되었지만 현대화에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합리적인 접근법입니다. 여러분은 이 독특한 항공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수명을 연장하는 계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에 써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저희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우리는 현대 무기에 대한 재미있는 영상이 더 많이 있으니까요.